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시각을 들어보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준비해봤습니다. 김충현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석님 저희가 지난해 12월 한 10일쯤에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2025년을 보면서 주목할 만한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대 트렌드 혁신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이야기했던 게 수술용 로봇,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의 등장으로 인한 관련 산업에서의 투자 기회 네네.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야기 나눴던 게 심방세동 치료술 네. PFA 였습니다. 오늘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PFA 그리고 그 시술에서 일단 주도권을 갖고 있는 기업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이에요. 최근에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높였어요. 이 얘기 후단에 해보도록 하고요. 앞서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PFA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FA가 심방세동 치료하는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기는 네. 했는데, 사실 심방세동이 뭔지, 그리고 심방세동을 어떻게 치료하는 거고 PFA는 그 가운데 어떤 건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게 심장 관련된 질환은 네. 아직 낯서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굉장히 누구나 또 맞이하게 되는. 왜냐하면 네. 전 세계에서 심장 질환은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암보다도 사망률이 더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요?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 사망률 1위인 질병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피해가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질병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소위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부정맥의 일종인데 부정맥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정맥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장을 보면은 이 뭐 용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동방결절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서 전기 신호를 줘서 그걸 통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뛰는데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부분에서 일종의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원래 신호가 나야 될 신호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신호에 의해서 심장이 뛰게 되는데 그 심장 뛰는 게 이제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심장에서 피가 박동을 하면서 이제 뿜어져 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고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소위 이제 피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혈전이. 네, 혈전이 생기게 네. 됩니다. 그럼 이 혈전, 심장에서 생기는 혈전이 굉장히 위험한 게 심장에서 이제 전 혈관으로 뿜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 혈전이 예를 들어서 뇌 쪽 혈관으로 가게 되면 되게 위험한 뇌졸중이 나겠네요. 걸릴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색전증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이라는 질병 자체도 위험하지만 네. 이게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심방세동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게 사실 고령화로 나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냐? 그러니까 네. 결국 PFA라는 거는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방법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일단 약물로 치료를 먼저 해요. 약물을 1차적으로 받는데 1차적으로 약물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네. 이제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는 걸 합니다. 전극 도자절제술이요. 네. 이게 뭐냐면 요새는 웬만하면 절개를 잘 안 하고 시술을 네, 네, 하려고 해요. 왜냐면 네. 그게 더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허벅지 쪽에 네, 혈관으로. 네, 네. 그쪽 대동맥은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관을 이렇게 집어넣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관이 이제 쭉 타고 올라가서 심장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일종의 에너지를 여러 가지 에너지를 줘서 우리가 이제 비정상적 전기 신호를 내는 부위를 일종의 이제 절제해버리는 거죠.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네네네. 건데요. 그렇게 이제 시술을 하는 거고
그 일종이 이제 PFA라는 시술이 이제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면 전극 도자 절제술의 에너지원별 시장 규모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PFA는 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있는 네. 것이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네, 네. 활용한 시술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PFA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기 기술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쓰이기 시작한 게 이제 2023년경으로 봐요. 얼마 안 굉장히 됐어요. 굉장히 네. 초기 기술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는 거는 이제 카테터를 심장 안으로 집어 넣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할 거냐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건데 네, 네. 지금 P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23년부터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정도 전체 시술에서 20% 정도까지 차지했고요. 그래요. 이게 쭉쭉 올라가서 2028년경에는 거의 80% 정도까지 차지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데 심방세동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 네네. 등장을 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도 되게 네네, 중요하지만 그렇죠.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네. 이런 시술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알고 있는 게. 네,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겠네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심방세동이라는 걸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기존부터 있어 왔고 네.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은 이전부터 쓰여 왔다. 네. 다만 PFA 이 뭐 펄스장 네네. 절제술 그죠? 요걸 활용한 건 이제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만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이 확대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볼까요? 제일 큰 이유는 안전성이에요. 네.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거든요. 안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효과적인 시술인데 기존에 쓰였던 방식들이 약간의 이제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쓰였던 방식들은 일종의 이제 온도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미용 나오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주파 에너지가 여기도 쓰여요. 그러니까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나 네. 아니면 굉장히 그러니까 온도를 낮춥니다. 오히려 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걸로 원래는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위를 타겟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온도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희생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주로 발생하는 데가 어디냐면 심장의 여러 가지 혈관 중에서 폐정맥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쪽 부근에서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다 보통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협착, 그러니까 이 붙어버리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 근처에 식도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요. 식도에 누공,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이 시술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좀 단점으로 꼽혔는데 이 PFA라고 하는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효과적임과 동시에 이러한 그 부작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 시술의 기전을 좀 보시면은 네.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는 고속 전기장을 발생시켜서 세포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를 게 아니라 전기장을 발생을 시켜서 네. 세포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새어나와서 얘가 죽어버리게 하는 그런 건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중에서 그 이 전기장이 타겟하는 그 심근 세포 네. 이게 다른 세포들하고 전기의 역치가 그 달라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더 낮아요. 그것만 딱 건드릴 수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면 다른 같은 에너지를 줘도 다른 부위들은 영향을 안 받는 네네네.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위만 정확하게 절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술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고 이걸로 인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안전하게 네.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현재 네. 나온 기술로는 맞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PFA이기 때문에 치료술 내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네네. 나가고 있고 성장하는 시장 내에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럼 이렇게 저희가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PFA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일단 알았고 그럼 네.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대장, 황태자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고요. 황태자. 네. 네. 이 시장을 거의 뭐 사실상 이 회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개화돼서 2023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이 PFA라고 하는 시술이 5%밖에 안 되는데 2024년에는 20%까지 올랐거든요. 네. 네, 그거를 역산해 보면 사실상 거기에 대부분이 이 회사가 만들어낸 매출이라고 봐도 그래요? 될 정도예요. 실제로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음. 우리가 통상 그 바이오를 통틀어서 우리가 성공한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바로미터가 이제 10억 달러 매출을 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영화에서 굉장히 익숙한 용어죠. 블록버스터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을 2024년부터 진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PFA를 가지고서. 근데 진출한 지 뭐 1년도 안 됐죠. 왜냐하면 2024년 4월에 진출했으니까. 그럼 이제 딱 1년 정도 네. 된 거네요. 근데 네. 딱 2024년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을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의료기기 시장은 대부분의 어떤 영역이든 과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도 이런 전극도자 절제술, 이 시장도 한 4개 정도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이 4개 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저 밑에 있는 4위 정도 되는 회사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작년에 이제 이게 대박이 나면서 3위로 올라섰고 올해는 2위까지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점유율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리고 네. 앞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요 PFA를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라면 네. 다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네. 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의료기기에서는 이제 잔뼈가 굵은 기업들이 이제 다 오고 있고요. 그 4가지 기업들이 사실 주요 의료기기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메드트로닉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세계 최대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의약품 이제 바이오 쪽 보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소비재 했던 그 로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베이비 이제 파우더. 지금은 분사했지만 네. 네. 그래서 그쪽에 유명한 이 기업이 또 의료기기에서도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업, 그 다음에 지금 보스턴 사이언티픽,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CGM 쪽 하는 에보트라는 회사 네. 있거든요. 그 회사까지 4개 회사가 이쪽에서 이제 4파전을 벌이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독주를 하고 뭐 한 기업이 100%를 한다? 이거는 뭐 시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뺏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독주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신 기업들을 보면 사실 뭐 여타 분야에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PFA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성을 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보스턴 사이언티픽만이 갖고 있는 또 뭔가가 있기 때문이 그쵸.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엄청 좋은 임상 데이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의료 산업은 임상 시험 뭐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 임상 시험도 이 그 퀄리티가 있어요. 급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좋게 쳐주는 그 임상 데이터가 네. 이제 RCT라고 불리는데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는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임상 시험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대조군이랑 이제 그 실험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랜더마이즈드라는 뜻, 그러니까 RCT에서 랜더마이즈의 뜻이 뭐냐면 여기에 조작을 거의 안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은 이런 사람들만 모아두고 이쪽은 이런 사람들만 모아두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랜덤으로 다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특성에 의해서 더 잘 발현해지는 게 더 줄어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RCT 데이터를 이 임상 그 시험 데이터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데 네.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그래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보스턴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다른 기업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러니까요. 할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RCT를 했는데 만약에 실패했다. 그럼 그 사업 다 접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차라리 지금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전략적인 건데 그런 점에서 남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되게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네, 한데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또 굉장히 그런 점에서 어렵죠.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있는 네. 판단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어떻게 보면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예전에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결과물들을 네네.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업체들이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좀 느릴 가능성이 네네.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질 좋은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독주 성장세는 네.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네, 것 그래서 같다. 좀 지금 거의 시장 점유율 80%인데 네.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몇 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이 시술은 말 그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이제 하는 일종의 그렇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공구에 해당하거든요. 네네. 자기가 쓰던 공구는 원래 잘 안 바꿔요. 그렇죠. 아무래도 익숙한 걸 쓰겠죠. 네네. 네. 그리고 데이터도 이미 증명이 돼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는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쓰던 걸 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맞습니다. 때문에 먼저 좀 네. 깔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관점에서 점유율이 이미 한 80%까지 올라와 있는 보스턴 네. 사이언티픽의 PFA에서의 앞으로에 대한 뭐 흐름에 대해서도 크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일단 기업 내용 자체는 그러한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바깥에서 오는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주가를 봐도 지난 12월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이후에 계속 이제 쭉쭉쭉쭉 오르면서 $100 넘겼었죠. 근데 네. 뚝 떨어지는 구간이 바로 관세 맞습니다. 이야기 나왔던 구간이었어요. 물론 이제 주가 지금은 거의 또 회복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관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여러 갈래로 뻗쳐지는 네. 정책과 관련 불확실성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건지 그 영향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자유롭다는 표현에서는 지금 어떤 기업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아까 서두에 저희가 12월에 말씀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짚어주셨는데 네. 대부분 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관세라는 굉장히 큰 암초가 나타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 회복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유는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인데 이게 좋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나쁠 거냐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정량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나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것이 당연히 여기도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대략 한 2억 달러 정도로 지금 제시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보통 지금 이제 관세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 대부분 매출 원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EPS나 이런 이익단에서의 가이던스가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게 그렇죠. 통상적인데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이던스를 다 올렸어요. 올려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더 영업을 잘하고 더 효율화시켜서 이겨낼 수 있다 이제 네, 이런 걸 네.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도 더 이제 좋게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 또 트럼프가 의약품 가격을 네. 가지고서 또 새로운 정책을 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변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가이던스를 올릴 만큼 지금 사업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네,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네. 변수인 것이고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본다면 회사 자체는 일단 점유율을 늘려가고 매출을 확대해 나가는 데 네. 있어서 자신감을 상당히 갖고 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여건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고 이 기업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이제 저희가 올해 주목할 만한 의료기기 섹터 내 혁신이라는 테마 안에서 소개드렸던 게 바로 이 PFA였어요. 반영하면서 주가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내고 있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얼마 전에 발표했던 지난 분기 실적도 또 굉장히 네네. 좋았더라고요. 실적 발표되면서 또 짚어볼 내용 있을 때마다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충현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애널리스트 리포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